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물리학 제5장의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친해성 취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 SN2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내용들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우선 SN2 반응, 이게 SN2 반응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반응 기질이 뭐죠? 할로젠 알킬. 오케이? 할로젠 알킬이 반응 기질이에요. 그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는 화학 중의 성격이 뭔 거야? 친핵체인 거야. 그러면 할로젠 알킬의 성격은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가 반응 기질이야. 우리가 다루는 보통 이제 RX라고 표현을 하는 할로젠 알킬이에요. 얘가 뭐야? 친전자체야. 오케이? 그럼 얘가 뭐냐면 친핵체가 되는 거지. 자, 화학 반응의 거의 90% 정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화학 반응의 거의 90% 정도는 극성 반응이고요. 극성 화학 반응이고, 그 극성 화학 반응은 거의 대부분 친핵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친핵체와 친핵체끼리, 친전자체와 친전자체끼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없어요. 혹시 뭐 이제 시험 문제 상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친핵체 성격끼리 묶어놓을 수도 있고 친전자체 성격끼리 묶어놓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다루게 되는 공부하는 이렇게 반응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친핵체적인 성격의 물질과 친전자체적인 성격의 물질이 있어요. 극성 반응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면 반응 기질이 됐던 할로젠 알킬은 이쪽에 할로젠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부족한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존재하는, 즉 여기 탄소 원자는 델타 플러스가 크죠. 그래서 이 할로젠 알킬이라고 하는 지방적 화합물이 되는 저 할로젠 알킬이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를 공격하는 화학중이 뭐냐면 친핵체인 거야. 제가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반응 메커니즘을 잘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뭐였죠? 그 반응에 제공되는 그 물질들 중에 전자가 제일 풍부한 화학종과 전자가 제일 부족한 화학종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친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처럼 할로젠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당겨져 있는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존재하니까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친핵체와 친전자체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념적인 내용인데, 자, 보세요. 친핵체와 친전자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면 될까? 친핵체는 친핵체로서의 반응성이 크고, 친전자체는 친전자체로서의 반응성이 크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 반응은 거의 없어요. 두 개, 친핵체와 친전자체 각각의 반응성이 다 큰 성격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어도 반응은 잘 일어나거든? 왜? 둘 중에 하나의 성격만 크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요. 친핵체의 성격이 굉장히 크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요. 친핵체가 공격을 하는 화학종이잖아? 전자를 주는 화학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반응성이 큰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친전자체,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잘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맞겠지? 그쵸? 반응성이 큰 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반응은 친핵체의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친핵체가 근데 반응성이 그렇게 큰 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럼 친핵체의 반응성이 큰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전자체 이번에 반응성을 키워야겠죠. 친전자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잖아. 그쵸? 그럼 그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의 반응성을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서처럼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실제 플러스로 바꿔버려요.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플러스 성격이 되게끔. 그러면 부분적으로 양이온이었던 게 아예 실제 플러스 차지로 바뀌었네? 그러면
전하가 부족한 성격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이 과정은 뭐야? 친전자체의 성격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친전자체의 성격이 커지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경우는 SN2 반응이죠. SN2 반응은 친액체의 반응성이 큰 경우, 친액체의 반응성이 큰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 형태가 SN2 반응이에요. 그럼 SN1 반응은 친액체의 반응성이 크지 않아. 약한 친액체를 사용하거든. 근데도 반응이 일어나. 그럼 어떡한다? 친액체의 반응성이 아닌 친전자체의 반응성을 키워주는 거죠. 불분적인 양이온이었던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친전자체 성격은 얘니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먼저 떨어져 버려요. 할로젠이 먼저 떨어져.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무슨 성격이냐면 얘가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얘는 친전자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친액체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친전자체의 반응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 반응이 나갈 텐데 제가 지금 바로 앞전에서 친액체와 친전자체의 세기 그것과 반응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온전히 이해할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요. 제가 전혀 어려운 내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개념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야. 친액체와 친전자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제가 뭐 세기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 반응에 대한 용어라든지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시 또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 꼭 머릿속에 제가 방금 설명드릴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흘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신 다음에 강의 들으세요. 꼭. 시간 낭비예요. 제 강의는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 강의 딱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강의 시간이 꽤 길어요. 여러분이 두 번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거 들으시잖아요? 또 들어야 돼. 시간 낭비라고.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들으세요. 꼭.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친액체잖아. 얘가 강한 친액체예요. 세기가 세요. 그러니까 친전자체의 반응성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얘가 반응성이 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응 순서가 중요한데 친액체가 공격이 센 거야. 내가 전자가 되게 풍부해. 나 반응성 커. 난 아무나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이야. 얘가 먼저 공격해요. 친전자성 탄소 원자를 먼저 공격해. 공격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저 OH기에 산소 원자 쪽에 존재하는 비공 원자성이 여기 탄소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전자를 화살표로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그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거든. 지금 원자에서 원자로 전자를 이동시켰잖아. 그럼 이 원자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라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는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입장에서 봐봐. 탄소는 사가 원자잖아. 사가,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중성 형태로 안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친액 성도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네? 내가 탄소라고 보면은? 그럼 나는 결합이 4개로 온전히 있었는데 전자가 밀고 들어와. 순간적으로 결합이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돼. 이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인데 SN2 반응에서의 전이 상태는 펜타발런트예요. 결합이 5개인 상태. 탄소가 결합을 5개, 순간적으로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에너지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탄소는 결합이 4개일 때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결합 하나를 끊어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탄소, 수소 이것들은 결합을 끊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니까. 이 결합 중에서 여기 탄소 원자 결합되는 4개의 결합 중에서 결합 해리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얘예요. 탄소와 클로라이드 사이 결합. 그래서 여기 결합이 순간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는 결합이 형성되는 쪽의 준비,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결합이 끊어지는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전이 상태 구조 되게 중요한데 꼭 기억해 두세요. 펜타발란트 결합이 순간적으로 5개고, 3개의 결합, 여기 탄소와 여기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3개.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결합은 평면 삼각형 배양으로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요거 3개는. 오케이? 그리고 그 3개, 평면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끊어지는 과정에 있는 결합이 놓여집니다. 이거 전이 상태에 이용한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구조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펜타발란트 형태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은 얘는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얘가 끊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얘가 공격을 하고 얘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결합을 끊어내는 거야. 2번째 과정으로. 그의 전이 상태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OH기가 탄소 원자와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쪽에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의 결합을 끊어지면서 클로라이드가 이탈기를 가지고 떨어지는 얘가 리빙 그룹. 보통 이제 LG라고 표현을 하면 리빙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에센트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로젠 알키를 이용한 치연 반응부터. 알케는 반응 대신에. 전형적인 반응이야. 친액체와 친전자체가 반응.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요것만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거 거의 진짜 한 8화까지 좀 오버고, 한 7화를 한 거예요. 7화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SN2 반응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S는 치연 반응을 의미해요. Substitution. 그죠? 그걸 줄임말 S. N은 뭘까요? Nucleophilic. 그죠? 그래서 SN은 친핵성 치연 반응을 의미해요. Nucleophilic Substitution. 오케이? SN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친핵성 치연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핵성 N. 치연 반응 S. 저 용어 있잖아. SN. 그죠? 그럼 저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이몰리큘러. 이분자성이거든? 이분자성.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2개의 물질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개의 물질은 얘와 얘죠. 친액체와 친전자체. 친액체가 친전자체로 공격하면서 친전자체에서 이탈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두 물질, 친액체와 친전자체가 모두 다 속도를 결정하는 데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자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자성 반응. 그래서 바이몰리큘러 친액성 치연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 결합의 절단과 형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오케이? 친액체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낼 수 있는 거예요. 친액체가 공격을 하면서 이탈기로 친전자체 쪽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1단계 반응이죠. 1단계 반응. 공격을 하면서 끊어지니까 얘는 중간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체 존재 유무를 가지고 1단계 반응이냐 2단계 반응이냐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 얘는 발열 반응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 화학종과 이 화학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H-는 굉장히 강한 성격,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거고 강한 친액체라고 하는 거는 발열성이 큰 거고 그만큼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에너지가 높은 거고 얘는 굉장히 안정한 이탈기잖아요. 그러니까 Cl-와 OH-의 상대적인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에너지 합이 통상적으로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오케이? 그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 속도 상수의 OH- CH3Cl 친액체와 친전자체잖아요. 이 두 개가 모두 다 관여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반응 기질, 친전자체와 친액체의 농도 모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OH-에 대해서 1차죠. CH3Cl이라고 하는 친전자체에 대해서 1차죠. 각각에 대해서 1차예요. 그러니까 OH-의 농도에 비례하고요. 정비례하고 CH3Cl이라고 하는 농도에 정비례해요. 그러면 전체 반응은 몇 차야? 1차, 1차 합이기 때문에 총괄 2차 반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반응물, 생성물. 이게 전이 상태. 아까 뭐였어요? 펜타발란트 상태. 탄소 원자가 순간적으로 5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
전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면서 끊어지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이제 발열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된다. 여기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엔탈피 변화라고 부르는 반응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메커니즘은 잘 나오진 않아요. 워낙 간단하니까. 이제 각각의 요인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친액체, 친전자체, 이탈기, 용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데 관여가 되는 요인들. 일단 반응 기질이었던 친전자체. 그 다음에 그 반응 기질을 공격했던 친액체, 그쵸? 친액체와 친전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기의 종류. 이거는 물론 이제 친전자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친전자체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친전자체의 성격은 이제 그 입체적인 차수에 주로 중점을 두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친전자체 할로젠 알킬에 결합되어 있는 이탈기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이 반응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매에 녹아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모든 반응이 대부분 그래요. 용매에 녹아야 그 반응 물질들 간의 충돌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 용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용매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 그 반응의 특징들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액체부터 볼 건데 친액체는 뭐가 필요하다? 강친액체가 필요하다. 강친액체가 필요하다. 자, 근데 강친액체라고 하는 거는 숨겨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친핵성도가 커야 되거든. 친핵성도는 그 비공유 전자쌍. 친액체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 그 비공유 전자쌍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공유 전자쌍의 세기. 그건 커야 되겠지,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커야 다른 친전자성,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공격하기가 쉽겠죠. 대신 한 가지 요인이 더 들어가는데 입체적인 요인이 좀 들어가요. 입체적인 요인이 작아야 돼. 자, 앞쪽에서도 본 것처럼 탄소 원자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탄소 원자에는 주변에 탄소 원자는 삭가잖아. 그럼 이탈기로 쓰이는 거 빼고 나머지 3개의 치원기가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쪽의 경우에는 메틸기, 수소, 수소 이렇게 존재했잖아. 치원기가 존재하거든. 그러면 친액체가 그 중심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를 공격할 때 이쪽에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원기들이 방해를 해요, 입체적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셈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친액체고 내가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데 내가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 그 중심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를 공격하러 들어갈 때 주변의 치원기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으로서 그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큰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면 내가 친액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내 자체의 크기, 내가 친액체라고 봤을 때 친액체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돼.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주변에 막고 있는 치환기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중심부의 탄소 원자를 공격하기가 쉽겠죠. 이게 그 개념이에요. 입체 단위가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커야 되고 입체적인 크기는 작아야 중심부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를 공격하기가 쉽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친핵성도라고 하는 것들은 친핵성 원자의 전하량, 그리고 이제 전기음성도, 편곡도, 입체적인 크기, 반응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요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친액체 세기를 비교하는 요인으로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좀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데 친핵성도라고 하는 것과 염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친액체와 염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액체와 염기. 그러면 친액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염기는 뭐죠? 염기는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상 주계라고 보통 포개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만 보면 친핵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전자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이. 친핵성도라고 하는 거는 친전자성 원자. 근데 저 원자에 수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수소를 제외한 친전자성 원자에 대한 친핵성 원자의 친화력을 친핵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반응 속도로 정의가 돼요. 반응 속도로. 그러니까
친핵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고, 오케이? 친핵성도가 약하다.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속도적인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친핵성도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염기도라고 하는 거는 산성 수소 원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산성 수소 원자에 대한 염기의 친화력, 이거를 염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얘는 양성자를 제거하는 거에 대한 평형상수로 측정되는 연력학적 성질이에요. 빠르게 진행되느냐 느리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 연력학적 성질은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팩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이거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격하는 대상의 원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깊이 있게는 그 반응을 설명하는 그 팩터가 다르다는 거죠. 앞쪽에 친핵성도는 속도론적, 반응 속도론적인 팩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염기도라고 하는 거는 연력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다.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우선 다 모르겠어. 그러면 대상만 좀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친핵성도는 수소를 제외한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성격이고 염기도는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성격이다. 산성 수소 원자를. 자,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액체가 중성의 친액체보다 친핵성도가 크다. 왜? 혼자가 풍부하니까. 친액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친액체가 뭐야? 전자를 가지고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거야. 내가 전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전자의 반응성이 크고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반응성이 크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쵸? 전자 밀도가 높은 거라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되셨죠? 전기음 속도가 작은 원자일수록 친핵성도가 크다. 이거는 비공유 전자성의 반응성과 관련된 거지. 자, CNOF 순으로 뭐가 증가돼요? 전기음성도가 증가되잖아.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뭔데? 원자 핵이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성질. 그게 큰 성격일수록 전기음성도가 큰 거잖아. 그게 제일 큰 게 뭐고? 플로우로고. 그러면 플로우로는 원자 핵이 말단, 가장 바깥쪽 껍질, 즉 원자가 전자죠. 원자가 전자를 자기 쪽으로 제일 강하게 잡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 말단의 원자가 전자는 발언성이 크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원자핵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반면에 탄소는 여기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 뭐? 전기염도가 제일 작아. 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원자 핵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성격이 제일 약하다고. 맞죠? 그 말단에 존재하는 원자가 전자는 반응성이 어떻게 되겠어? 크게 유지가 되겠지. 원자핵이 잘 안 땡기니까, 못 땡기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야. 순차적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중성 상태에서도 그 성향은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친핵성도가 제일 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상태에서 보면은 질소가 산소 원자보다 친핵성도가 더 큽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 10,000배 정도 더 크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질소 원자의 친핵성도가 산소 원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편극도가 증가할수록 친핵성도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편극도는 이제 원자의 그 전자적인 밀도가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성격들, 우리가 그걸 편극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편극도가 증가할수록 친핵성도는 커지는데, 저 편극도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원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야? 친핵성도가 커지는 거지. 맞잖아요. 왜? 편극도가 증가하니까. 원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친핵성도가 증가해요. 요거에 대한 거는 대부분 할로젠 혹은 산소 원자와 설퍼 원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일 많이 설명합니다. 할로젠과 요거.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황원자의 크기가 크니까 황원자가 편극도가 더 클 것이고 친핵성도가 뭐가 더 커? 산소 원자와 비교해보면 황원자가 커요. 아시겠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중간체 전이 상태의 안정도 때문인데, 자 보세요. 편극도가 증가할수록 친핵성도는 커진다. 그럼 편극도가 큰 원자, 그리고 편극도가 작은 원자가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편극도가 작은 원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격이 가깝다고 보시면 되냐면 탱탱볼의 성격. 탱탱볼. 얘는 약간 물렁거림이 거의 없잖아요. 딱 그 형태대로 또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친액체고 저 플로우가 친액체잖아요. 플로우가 중심부 탄소 원자를 공격하러 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얘는 이 플로우의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이 단단하다고. 뭐처럼? 탱탱볼처럼 단단하다고. 그러면 이쪽 탄소 원자의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해야지 결합이 형성이 잘 되는 건데 그 상호작용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전자가 많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굉장히 가깝게 가야지만 이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트랜지션 스테이지 전이 상태에서 친액체와 친전자성 탄소 원자 오비탈 겹침이 덜 효과적이에요. 왜? 얘가 굉장히 원자핵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전이 상태 에너지는 이 오비탈의 오버랩이 원활하고 결합이 잘 형성되는 과정이 있을수록 전이 상태 에너지는 낮습니다. 반면에 편곡도가 큰 원자, 아이오다이드 같은 거, 얘는 뭐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풍선 같은 거, 그렇죠? 물풍선 굉장히 물컹물컹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 오비탈의 모양적인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하면은 이쪽에 탄소 원자와 오비탈을 오버랩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오비탈 오버랩이 굉장히 잘 일어나. 그래서 뭐야? 전이 상태에서 친액체와 친전자성 탄소 원자의 오비탈 겹침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잘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지. 그럼 반응물과 전이 상태 에너지 차이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뭐가 더 낮은 거야? 얘가 더 낮잖아. 그쵸? 위에 얘가 더 높고, 그러니까 얘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린 거죠. 친핵 성도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로 정의가 되잖아?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바꿔 말하면 친핵 성도가 약한 거겠지? 작은 거겠죠?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 반응 속도가 빨라. 친핵 성도가 큰 거죠. 오케이? 원자의 크기에 따라서 친핵 성도가 달라지게 된다. 원자의 크기가 클수록 편극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전자의 비편재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이 상태에서 오비탈의 오버랩이 원활히 일어나고, 그러면 그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까지 흐름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앞쪽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입체적인 크기가 너무 크면 친핵성도 감소해. 왜? 중심부의 탄소 원자, 그 주변에 있는 치환기와 많이 부딪힐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내가 탄소를 공격해야 돼. 쉽게 말하면 터치다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탄소를 터치다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맞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보다. 근데 크기가 작아, 저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슉 잘 피해가지고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 친액체의 입체적인 크기가 작을수록 친핵 성도는 크다. 다만 염기도로서의 성격은 변화가 없다. 왜? 염기는 뭘 공격하는 거냐면 수소를 공격하는 거거든. 수소는 중심부에 존재하는 원자예요? 절대 아니지. 어디? 말단에 존재해. 말단에 존재하는 전자를 공격하는 거는 내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공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중심부에 존재하는 치환기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중심부의 탄소를 공격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말단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공격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염기도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크기가 커져도.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슷한 비공유 저하성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입체적인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얘는 친액체로서 쓰는 게 좋을까? 염기로서 쓰이는 게 유리할까요? 둘 중에 어떤 성격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될까? 염기로서 쓰이게 되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반응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로 나올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용매에 따라서 친핵성도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일단 용매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용매로 구분을 합니다. 비극성 용매, 그리고 이제 극성 용매. 극성 용매 중에서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유기력 반응을 다룰 때 극성 물질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극성 용매는 잘 다루지 않아요. 비극성 용매는 잘 다루지 않고, 그럼 이제 극성 용매를 다루게 되는데, 극성 용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 양성자성 용매와 비양성자성 용매로 구분을 한다. 오케이?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대표적인 게 물과 알코올이에요.
얘는 뭐가 존재하는 용매들이냐면은 산성 수소원자가 존재하는 산성 수소원자가 존재해요. 이 산성 수소원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소결합 형성해. 뭐와? 친액체와. 왜? 친액체는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쵸? 얘 산성 수소원자는 무슨 성격이야? 델타 플러스 성격이거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비공유산소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수소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매화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solvation effect라고 얘기를 하고 용매 효과라고 부릅니다. 용매가 친액체를 둘러싸는 거야. 저 친액체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저 마이너스 차지를 뭐가 안정화시켜줘? 산성 수소원자가 둘러싸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용매 효과다. 용매화 효과가 클수록 유리한 걸까? 자, 이 용매화 효과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친액체 주변을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럼 친액체의 마이너스 성격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지. 왜? 마이너스와 플러스 간의 수소결합을 통해서 그 마이너스 성격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면 친액체는 되게 안정화가 되는 거야. 맞죠? 맞아. 안정화가 돼요. 그러면 친액체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가 돼야 되는 물질의 성격인 거야? 아니야. 친전자성 원자로 공격하는 게 친액체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친액체가 주변의 용매에 의해서 안정화가 됐어.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비공유 전자성의 반응성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낮아진 반응성을 가지게 되면은 친전자성 원자로 공격하기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지. 내가 반응성이 낮아졌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용매의 효과가 크면은 친액체가 안정화가 돼. 근데 친액체는 안정화되는 게 유리한 화학중이 아니야.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중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할 만큼 어느 정도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용매의 효과가 없을수록 친액 성도는 크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용매의 효과가 친액 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셨죠? 자, 용매 효과는 근데 할로젠의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해요. 왜? 할로젠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이 주변에서 들러붙어서 안정화시켜주기가 어려운 거야. 왜?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용매 효과는 할로젠의 크기, X-의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그러면 X-의 크기가 커질수록 친액 성도가 증가하겠죠. 용매 효과가 감소하니까. 맞죠? 용매 효과가 클수록 친액 성도가 낮은 거고 용매 효과가 작을수록 친액 성도가 큰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플로라이드에서 아이오드로 갈수록 얘 크기가 커지잖아. 그럼 용매가 얘를 둘러싸서 안정화시켜주는 용매 효과가 작다고. 용매 효과가 아이오다이드가 제일 작기 때문에 뭐 친액 성도가 제일 크게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친액 성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무슨 용매에서?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 오케이? 이거 용매별로 이거 구분을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 정하는 거. 자, 이렇게. Br-라고 하는 게, 지금 친액체야. 친액체야. 근데, 얘가 물이거든요? 물이 산성 수소 원자가 있고, 비공유산소 가지고 있잖아. 안정화가 된다고. 안정화되면 안 된다고. 반응성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안정화가 되면은 반응 안 하겠다는 얘기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오케이? 자,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극성이긴 한데 산성 수소 원자가 없는 용매예요. 그러면 용매 효과가 없겠지? 산성 수소 원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친액 성도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염기도에 비례해요. 염기도에. 자, 그러면 HF와 HI를 비교해봐. 뭐가 더 강산이지? 얘가 더 강산이지. 얘 약산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약산이기 때문에 이거의 짝염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가장 강염기가 되는 거지. I-는 얘가 가장 강산이잖아. 그럼 이거의 짝염기는 뭐가 돼? 가장 약염기가 되겠지. 그래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는 플로라이드로 갈수록 친액 성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색해해요. 이게 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아이오드로 갈수록 친액 성도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통상적으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친액 성도가 커지긴 해요. 근데 그 팩터를, 이 친액 성도로 비교하는 그 팩터를 용매 하나에만 한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는
플로라이드가 친해성도가 제일 커요. 근데 아이오다이드가 보통의 반응에서 친해성도가 제일 큰 이유는 반응 용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본 것처럼 편극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탈기로서의 이제 안정도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고려가 됐을 때, 물론 여기 친액체니까 이탈기로서의 성격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전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반응에 관여되는 요인은 용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할로젠 원자로 치면은 편극도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오다이드의 편극도가 제일 컸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전이상태 에너지를 제일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까지 고려해보면 아이오다이드가 친핵성도가 제일 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친핵성도라고 하는 거를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라고 하는 저 팩터 하나만 놓고 보면은 플로라이드가 친핵성도가 제일 크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저 용매 상태에서의 친핵성도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얘는 용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들이 크게 유지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용매별로 비유가 되어 있는 거야. 메탄올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의 대표적인 거, DMF라고 하는 거는 에드넨 다이메틱 포름아마이드거든요. 이런 화합물이야. 이거 굉장히 극성도가 커요. 근데 산성 수소원자가 없어. 그래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용매 중에 하나가 요거 DMF. 엔넨 다이메틸 요거 포름아마이드라고 부르거든요. 포름아마이드. 자, 보세요. 극성 양성자성 용매지. 용매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질수록 얘가 제일 작은 원자고 위로 갈수록 커지네. FClBr이니까 이렇게 갈수록 용매 효과가 가가지고 그러면 친핵성도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커지는 효과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용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친핵성도는 염기도에 비례하니까 플로라이드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세요. 양성자성 용매와 비양성자성 용매의 반응 속도를 각각 비교해보면 뭐가 더 커? 얘가 더 커. 개성까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했을 때 친핵성도의 세기가 이렇게 보통 정해지게 돼요. 설퍼 원자랑 아이오다이드. 얘는 원자 크기가 크고 편극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친핵성도 되게 큽니다. 설퍼 원자의 친핵성도는 겁나 큽니다. 굉장히 좋은 친핵체예요. 설퍼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순서대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친핵체와 염기도의 이제 세기 정도를 좀 비교하는 건데, 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친핵성도의 크기가 큰 거, 그리고 염기도의 크기가 큰 거,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 친핵성도는 큰데 염기도가 작은 거, 친핵성도는 작은데 염기도가 큰 거, 둘 다 작은 거, 이렇게 네 가지 팩터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강한 친핵체와 강한 염기를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은 하이드록사이드, 알콕사이드, 아마이드, 음이온, 유기 리튬 시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인데 얘는 여기에 존재하는 알케이기들의 크기가 작아요. 그럼 얘는 중심부에 존재하는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성 원자로 공격하기도 쉬워. 왜? 원자 크기가 작으니까. 주변에 자기 자신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단의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반응성이 작으냐? 그렇진 않죠. 말단의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성격은 이러한 음이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화합물들, 뭐 NaOH, NaOMe, 뭐 소듐 아마이드, 엠프틸리튬 이런 것들은 친핵체 성격도 크고 염기적인 성격도 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 알케기가 커지면, 내가 크기가 커지면 중심부에 존재하는 원자를 공격하러 들어갈 때 주변에 치원기가 많이 부딪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친핵체로서의 세기는 약해요. 그런데 말단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염기로서의 성격은 크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염기는 큽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가 큰 성격의 물질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강한 친핵체 약염기. 얘는 친핵체로서의 성격이 큰 거예요. 염기로서의 성격은 약해. 그래서 I-, BI-, 얘들은 짝산이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약염기거든요. 그리고 요것들. 얘를 꼭 기억해 두세요. 강친핵체 약염기. 요게 되게 중요해요. 강친핵체 약염기. 그리고 둘 다 약한 거. 거의 중성 상태인 것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리스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크라운리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크라운리스의 크기에 따라서 중심부에 존재하는 그 양이온, 여기 양이온을 캡처하거든. 양이온을 딱 잡아먹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KF잖아. 그러면 저 18 크라운 6 이서라고 하는 게 이쪽 포타슘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게 F-로 해리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F는 이온성으로서의 성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해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저 18 크라운 6 이서가 포타슘을 잡아먹는 거야. 너 일로 와 하고 잡아가는 거야. 그러면 F-는 K 플러스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가 졸지에 뭘 뺏긴 거야? K 플러스를 뺏긴 거잖아. F-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줘요. SN2 반응이. 이게 해리가 잘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좋은 친액체와 나쁜 친액체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는, 좋은 친액체라고 되어 있는 거. 반응성이 큰 친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큰 친액체. 자, 보세요. 앞쪽에 용매 효과가 있었잖아? 용매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비교해봐요. 용매 효과가 있는 거는 안정화가 되지, 친액체가.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걔는 반응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그럼 친액체로서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좋은 친액체야, 나쁜 친액체야? 나쁜 친액체지. 용매화 효과를 통해서 안정화가 되는 친액체는 나쁜 친액체가 되는 거야. 근데 용매 효과가 없이 친액체의 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은 좋은 친액 성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친액체. 그래서 여기는 반응 기질과 친액체 두 가지 에너지의 합으로 보통 반응물질 에너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친액체의 세기의 차이가 나잖아요. 친액체의 안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반응성이 큰 에너지가 높은 친액체는 좋은 친액체, 반응성이 큰 거고 에너지가 낮은 친액체는 반응성이 작은 친액체다. 그래서 반응 물질 자체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친액 성도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OH- 하이드록사이드, NH2- 아마이드 음이온, 그 다음에 H2O 중성상태의 물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친액 성도가 가장 작은 거는 요게 되겠죠. 요게 세 번째. 음이온 성격보다는 중성 상태가 아무래도 전자의 밀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액 성도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A번에서 산소 원자, 그리고 이제 질소 원자. 요거의 친액 성도로 비교할 거면 그 각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질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산소 원자보다 작기 때문에 전자를 말단에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말단의 전자를 강하게 잡고 있기가 더 어렵죠. 바꿔 말하면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질성의 반응성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질성의 반응성보다 더 크다라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액성도가 제일 큰 거는 NH2, 그 다음에 OH가 두 번째 친액성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B번은 OH-H, Br-F-입니다. 자, 용매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다.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용매의 성격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용매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용매의 효과가 없습니다. 용매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음이온은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친액성도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뭐와 비례하냐면 염기도와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OH-, Br-, F-의 염기도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럼 그 염기도는 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 각각의 음이온 사합종들의 짝산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지. 자, OH-의 짝산은 물이고요. Br-의 짝산은 HBr이 될 것이고 F-의 짝산은 HF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가 짝산의 형태들이야. 그럼 짝산의 각각 pK 값 대략적으로 보면은 물은 pK 값이 15.7이고요. 자, HBr은 pK 값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8.7. HF는
3.17. 자, 그러면 HBr이 가장 강산이야. 얘가 가장 강산이야. 그러면 이거의 짝염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장 약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약산인 게 뭐야? 물이죠. 물이 가장 약산. 그럼 물의 짝염기, 뭐 짝산이니까 원래 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원래 염기가 얘가 가장 강염기가 되겠죠. 얘가 중간 크기를 보이고 있는 염기다. 자, 그러면 염기도와 친해성도가 비례하니까 가장 강염기가 가장 강한 친해성도를 가지고 있겠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중간이 플로라이드가 2번, Br이 세 번째 친해성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산소 원자 쪽에 이제 전자쌍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하는 건데, 역시 얘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친해성도가 가장 작고, OH-, 그 다음에 CH3, CO2-. 이거 구조를 그려보시면 얘는 CH3, O-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산소 원자의 밀도를 보시면 여기는 산소 원자에만 비공전자쌍이 존재하면서 산소 원자에만 전자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공명 구조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에 걸쳐서 이제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존재합니다. 즉,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 밀도가 뭐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한 친해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OH-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를 아세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세테이트 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친해성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친전자체, 기질의 성격이죠. 보통 여기 부분에 이제 네 가지를 다 다루게 되는데, 친액체의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쉬워요. 자, 보세요. 자, 친전자체 기질의 성격을 보시면, 할로젠 X가 결합된 탄소 원자는 반드시 sp3 혼성이어야 돼요. sp3 혼성이어야 되고, 중요한 게 뭐야? 입자량이 크지 않아야 돼.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친액체로 예로 들었는데, 이제 바꿔서 친전자체, 공격을 받는 입장이라고 봐봐. 그러면 친액체가 나를 공격하러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 치환기가 많아. 그래서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어려워. 내 주변에 있는 치환기들이 다 막고 있어. 친액체가 못 오게.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치환기가 많이 막게 되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맞잖아요. 그쵸? 근데 주변에 치환기가 별로 없어. 다 수소 원자만 있어. 그럼 내가 친액체의 공격으로부터 되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게 다야. 그래서 입자량이 크지 않아야 돼요. 내 주변에 치환기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치환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입자량이 크다는 얘기고, 치환기가 적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입자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보시면 메틸,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게 반응 속도가 제일 크고, 벤질 자리, 알릴 자리. 이것들은 이제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요. 1차, 2차, 네오펜틸, 3차. 3차는 거의 치연 반응, SN2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를 네오펜틸을 1로 봤을 때, 메틸은 요만큼, 1차는 이만큼, 2차는 이만큼. 요거는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근데 네오펜틸만 돼도 잘 일어나지 않고, 3차는 네오펜틸보다 반응성이 더 잘 일어나지 않죠. 네오펜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4차 탄소를 포함하면서 여기까지. 이게 네오펜틸이야. 물론 여기 탄소가 1차인 거는 맞아. 1차인데, 1차. 근데 여기에 1차와 좀 다른 거지. 왜? 옆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4차 탄소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1차에 붙어 있는 거긴 한데, 주변에 존재하는 이 4차 탄소 원자로 인해서, 4차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치환기들로 인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량이 굉장히 큰 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간혹 여기 차수만 보고 이거 반응성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변을 완전 빽빽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 되게 작습니다. 입자량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알릴과 벤질은 반응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이 상태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이거든. 자, 보세요. SN2 반응에서 전이 상태는 어떤 형태였어?
펜타발란트였죠. 펜타발란트였고, 결합에 관여되지 않는 그 결합. 그러니까 반응에 관여되지 않는 결합. 그렇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탄소 원자 쪽에서 클로라이드는 이탈되는 거, 탄소 원자 쪽에서 설퍼는 공격을 하면서 형성되는 거. 그럼 여기에 이쪽이 알릴기, 그 다음에 나머지 수소 원자 2개, 그거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잖아. 걔들은 공간상 어떤 배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면 삼각형 배양. 이렇게. 요거의 수소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 배양이고, 피오비탈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기는 결합이 형성되는 거, 여기는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오비탈이 피오비탈이거든요. 피오비탈의 모양이고, 그 피오비탈이 인접해 있는 여기 이중결합들이 존재하잖아. 이중결합은 피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파이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 파이결합과 이렇게 평행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지게 되면 안정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 상태 구조가 컨주게이션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상태 구조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반응물과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거고 반응 속도는 빠르겠죠. 그런 요인이고, 벤질리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소 메틸기 이쪽에 벤질기, 요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 배양으로 존재하지. 요거에 대해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지금 요런 배양이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는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뒤로 존재하는 거예요. 평면 삼각형.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새로 생성되고 끊어지는 결합은 요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피오비탈이 인접해 있는 벤젠고리 쪽의 피오비탈과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알릴리 위치와 벤질리 위치는 안정화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SN2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 기질인데, 바이닐 할라이드. 여기로 공격해야 돼요. 근데 이쪽 편에 이제 평면 형태고 막혀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렵고요. sp3 탄소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sp3 탄소. sp2 탄소잖아. 불가능해요. 얘도 sp2 탄소야. 불가능해. 여기 이렇게 공격해야 되거든. 고리 안쪽을 투과해야 돼. 이렇게 투과해야 돼.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리고 다리목 탄소. 이거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죠.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의 탄소 원자.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화합물이 옆에서 보면 이런 골격이거든. 여기가 브로마이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해야 돼. 막고 있잖아. 불가능해요. SN2 반응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보통 우리가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해서 탄소 원자와 이쪽에 이탈기 있죠. 이탈기의 정확히 반대쪽 로브로 공격해요. 반대쪽 로브. 반대쪽 로브로 공격하려면 이거와 평행하게 들어와야 되거든. 막고 있죠. 막고 있죠. 여기도 이쪽에 전자가 막고 있는 상태가 돼요.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얘는 반응 물질이 차수가 작던 높던 그 자체 에너지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분자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반응 기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 친액체가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 친액체가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 잘 접근하느냐, 잘 접근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치원기가 많으면 친액체가 공격을 하러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즉, 전이 상태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주변에 치원기가 많이 없으면 친액체가 공격을 하러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기질의 입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반응 물질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전이 상태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할로젠 알킬 화합물 중 SN2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니까 SN2 반응에서 반응 기질이 되죠. 반응 기질이면서 동시에 친전자체가 됩니다. 자, 반응 기질을 제외한 나머지 반응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반응 기질의 성격. SN2 반응에서는 치환이 덜 되어 있는, 즉 할로젠 알킬의 타수가 작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되죠. 친액체가 공격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자, 얘는 2차 할로젠 알킬이고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1차 할로젠 알킬입니다. 당연히 오른쪽 편의 화합물이 차수가 더 작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요. 1차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2차는 치환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거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두시고 3차는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죠. 에센트 반응에서는.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2차, 여기 몇 차예요? 3차. 3차 할로젠 알킬은 에센트 반응의 반응 기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 변화물이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이탈기의 성격이에요. 자, 이탈기는 우리가 할로젠을 알킬 파트에서 보는 이유가 뭐였어요? 할로젠이 이탈기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쵸? 이탈기의 성격은 뭐여가야 돼? 탄소의 편곡도를 높여야 된다. 전기 음성도가 커서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서 그 탄소 원자의 전자 부족한 성격을 크게 해야 돼요. 그게 탄소의 편곡도를 높인다는 얘기고, 이탈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탈이 되고 나서는 안정해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이제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니의 안정한 원자나 원자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 강산의 짝염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X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즉 이거 무슨 형태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짝염기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 짝염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염기적인 성격이라고.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 돼. 낮아야 안정한 거야.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좋은 이탈기예요. 이 염기적인 성격이 안정할수록 좋은 이탈기라고. 그러면 염기적인 성격이 약하려면, 안정하려면 야염기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H가 결합되는 산이 강산이 될수록 야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강산이거든. 이쪽에 존재하는 것들이 HBr, HI, HCl 이것도 강산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중성으로 떨어지는 것들. 이것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중성 상태잖아. 중성 상태로 떨어지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실기 같은 경우, 토실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알코올 파트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이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약염기 형태로 떨어질수록 이탈기로서의 성격은 좋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얘도 에너지를 비교해보면은 X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자체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는 않고 이탈이 될 때 얘가 잘 떨어지느냐 잘 떨어지지 않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액체가 공격을 할 때 친전자체 입장에서 공격을 잘 받느냐 잘 못 받느냐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잘 떨어지느냐 잘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좋은 이탈기면 잘 떨어지겠죠. 좋지 않은 이탈기면 잘 떨어지지 않겠지.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죠. 좋지 않은 이탈기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거고 좋은 이탈기는 잘 떨어지잖아요. 잘 떨어지는 얘기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활성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좀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각 반응의 평형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평형 반응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그려진 거 이거는 이제 정반응을 의미하는 거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정반응을 일어날 때 Br-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친액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응 기질이 되면서 NH2기를 Br로 바꾼 거죠. 자,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쪽에 NH2기가 친액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Br이 이탈기가 되면서 치환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NH2기의 친액 성도가 Br보다는 더 큽니다. 자, 물론 이제 평형 반응이기도 하고 이쪽에 친액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Br-와 NH2-의 염기도를 가지고 비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염기도가 친액 성도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반응의 평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격으로 봐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Br-의 이제 염기도를 보려면 Br- 염기도, NH2- 염기도는
이것들에 해당하는 짝산의 pK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Br-의 짝산은 HBr이고요. 그 다음에 NH2-의 짝산은 NH3가 되죠. 자, 그럼 이 각각의 pK 값을 보시면 HBr은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마이너스 8점 몇 정도가 돼요. 뭐 이거는 직접적인 수치 비교할 필요도 없이 HBr이 훨씬 더 강산이죠. NH3가 약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짝산을 본 거니까 원래 염기는 얘가 강산이니까 얘가 약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약산이기 때문에 강염기가 됩니다. 이게 평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염기도의 세기를 가지고 비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염기예요. 반응은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되는데 더 약염기나 약산이 생성되는 쪽으로 진행되니까 왼쪽 편에 존재하는 게 약염기.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반응의 평형은 반응물 쪽으로 선호가 되겠죠. 자, B번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정반응 쪽에서는 얘가 친액체가 될 것이고 C-가 역반응 쪽에서는 I-가 친액체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친액선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염기도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CN-는 짝산이 뭐예요? HCl. I-는 짝산이 뭐예요? HI입니다. 자, 그러면 HCl은 pK 값이 이것도 뭐 비교할 필요가 사실 없지만 9.1 정도가 되고요. HI는 pK 값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얘가 뭐 훨씬 더 강산. HCN이 약산. 자, 그러면 짝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원래 염기는 뭐 더 약염기. 그리고 CN-는 뭐 짝산이 약산이었기 때문에 강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반응은 뭐가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렇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왜? 약염기가 생성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번은 생성물 쪽으로 이제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가장 마지막 용매예요, 용매. 용매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극성 용매, 그리고 극성 용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극성 용매는 다시 세분하면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친액체 세기를 크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용매가 좋은 용매야. 맞겠죠? 어쨌든 친액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고 극성 물질이야. 비극성 물질은 아니야. 극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극성 물질을 잘 녹여줄 수 있는 극성 용매가 좋아요. 비극성 용매는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되는 거는 유리하겠지만 잘 녹질 않거든. 그래서 극성 용매가 좋아요. 근데 친액체의 세기를 크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가 좋지. 자, 그래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가장 잘 진행이 됩니다. 용매 효과로 인한 이제 친액체 안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DMF는 NN 다이메틸 포름아마이드고 앞쪽에 한번 나왔었죠. 질소 원자에 메틸기 2개, 여기 CH3 이런 구조이고, THF도 되게 많이 써요. 오히려 DMF보다 THF, 테트라이드로 퓨란인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게 THF. 테트라이드로 퓨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구조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DMF, THF.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극성 양성자성 용매, 비양성자성 용매. 친액체, Br-라고 하는 친액체를 안정화시켜 주잖아. 용매 효과를 통해서. 근데 친액체로서의 반응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반응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 여기는 두 개 뭐예요? 극성 양성자성 용매예요. 메탄올과 극성 양성자성 용매고, 여기서부터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반응 속도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걸 볼 수 있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친액체의 안정도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매의 성격이 친액체를 안정화시켜주느냐, 안정화시켜주지 않느냐. 즉 친액체의 에너지 레벨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반응 물질의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가지 이렇게 패턴이 좀 다르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는 용매의 성격과 친액체의 세기 성격이었고, 반응 물질의 에너지 차이는 거의 없지만 전이 상태에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게 뭐였어요? 친전자체, 반응 기질의 입체적인 차이와, 그쵸, 친액체의 세기였죠. 그래서 그 에너지까지, 그래프까지 좀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입체화학은 이제 뒤쪽 공격,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 결과, 뒤쪽 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배위 반전이에요. Inversion of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S폼이었어. 이 화물이 S폼이에요. 그러면 S센터 반응이 일어나서 R로 바뀌었어. S가 R로 바뀌었네? 그게 배위 반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배위 반전이 일어나는 게 S폼이 R폼으로, R폼이 S폼으로 바뀌는 게 배위 반전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의 많은 경우에 S폼이 R폼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R폼이었으면 S폼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 드는 경우에 그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위 반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거 S폼이었던 게 똑같이 S폼으로 바뀌는 형태에서도 배위 반전이 일어나는 게 예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위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RS의 변화로 인한 게 아니다. 오케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 치환기의 공간상 배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반대쪽 로브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사이드 어때? 이쪽에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이 로브의 반대쪽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런 전이 상태를 거쳐서 변화가 되죠. 요거 그대로 한번 틀어보세요. 저쪽에, 에틸기 쪽, 에틸기와 저게 이제 맞추게끔 틀어버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얘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OH가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보세요. 뒤집어 엎어봐. 그럼 에틸은 절로 가겠지? 에틸은 절로 갈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OH가 일로 오면서 에틸이 절로 갈 거예요. 그러면 메틸, 수소, 이거는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이게 뒤집어 엎어짐으로 인해서 배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배위가 반전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배위 반전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산이 뒤집히듯이 보통 뒤집힌다고 말을 하죠. 우산이 뒤집어지듯이. 자,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얘는 그림에 그리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림에 그리는 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공격을 했어.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격을 받는 쪽에, 이쪽에 알킬 체인 쪽이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었던 게, 자, 지금 저쪽에 치환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고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친액체가 여기 탄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이쪽으로 결합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산이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S 그 황원자가 이쪽 탄소 원자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우산이 뒤집어지듯이 바뀌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겠지? 제가 볼 때 왼쪽이니까. 그럼 오른쪽과 이쪽이 왼쪽이겠죠. 그럼 이게 배위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똑같아. 오른쪽이 왼쪽이야. 이게 바뀌면, 요게 바뀌면,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걸로 표현이 되면은 얘들의 공간상 배양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던 거는 그대로 앞쪽이고요. 그쵸? 뒤로 들어가 있던 수소 원자는 그대로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했었던 게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그쵸? 배위가 반전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고리 형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이 골격을 유지해요. 그대로 골격을 유지해. 봐봐,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골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얘는 골격이 변화가 된 거잖아? 이쪽 에틸기가 반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쵸? 구조 정확히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골격이 유지가 되고, 공격을 받는 쪽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쪽이 앞쪽으로 지금 클로라이드가 튀어나와 있는 거고 뒤쪽으로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OH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쪽으로 들어가 있던 수소원자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뒤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베이 반전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앞쪽의 경우 좀 한번 볼까요? 앞쪽에 얘는 이쪽에 공격을 하면서 탄소원자와 산소원자 사이 결합이 이쪽에서 생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선 뒤집이면서 앞으로 튀어나왔던 메틸기는 이쪽에서도 앞으로 그대로 뒤쪽으로 들어갔던 수소원자는 뒤로 존재하는 거야. 어떨 때? 공격을 한쪽에서 그대로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처럼 골격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는 쐐기와 대시가 바뀌어요. 뒤로 들어가 있던 대시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저건 이탈이 되는 거니까 OH가 뒤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게 좀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 그리는 거 연습 문제 풀면서 꼭 해 두셔야 되고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SN2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에 존재하는 카이라탄소 원자의 RS 배양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친액체 그쵸? OET-라고 부르는 에톡사이드 친액체가 되고 이게 이제 반응 기질이 되면서 친전자체가 되겠죠. 이쪽 bên 탄소 원자가 이제 공격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우선순위 요거 따져보면은 얘가 1번이 되고, 그다음 여기가 2번, 디테리움이 수소 원자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3번,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지금 실선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B야. 그다음에 여기 4번. 얘가 1번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지? 1번. 그 다음에 쐐기가 2번. 그 다음에 대시 점선이 3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따질 때는 어떻게? 얘를 율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그러면 요 1번에 해당하는 걸 고정을 하고 2번에 4번이 일로 갔죠. 한 칸 밀려서 3번이 여기로 왔고 2번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져주면 1, 2, 3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카이라탄소의 절대 배양은 R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사실 이제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는 건데, 자, OET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친액체가 공격하죠. 이쪽에 리빙고르의 반대쪽,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죠. 탄소 원자가 이쪽에 공격을 받는 쪽에 결합이 연결되는 걸로 표현이 되면은 이쪽에 OET기가 연결이 되는 거고 얘가 베이가 반전이 돼서 우산 뒤집히듯이 뒤집히게 되죠. 수소가 되고 우산 뒤집히듯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 편에 해당하는 치환계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틸기고 이쪽에 듀테리움이 되죠. 이게 생성물이에요. 이게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자, 얘도 따져보면은, 여기선 여기가 1번이 될 것이고, 얘가 4번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브로마이드 대신에 에톡시기, OET기로 바뀌었는데, 이게 좌우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아마 S폼이 되겠죠. 자, S폼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져보면은, 2, 3이 되고 똑같아요.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이 고정된 상태에서 4번이 1로 3번 1로 2번이 1로 왔잖아요. 4번이 뒤로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따져주면 반시계 방이 되잖아요. S 배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생성물은 S 절대 배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B번. B번은 지금 CN-가 친액체로 작용을 하면서 대사세 가지고 여기에 반대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이탈기로 떨어지게 되는데 얘는 이쪽 편으로 골격을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골격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SN2 반응의 생성물만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앞쪽 편과는 다르게 이쪽 편으로 결합을 연결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쪽 편으로 연결이 될 때는 얘가 지금 수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배양이 바뀌게 되죠. 이 아이오다이드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공격을 어디 쪽에서 한다? 뒤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CN이 이렇게 대쉬에 그려지게 되고 이쪽에 뒤로 들어가 있던 수소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성격을 띄게끔 구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여기가 1번, 4번이 됐고 탄소 오르니까 얘가 2번, 3번이 되겠네요.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져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S배양인 거고 여기를 그려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4번이 되고 여기 1번이 되죠. 탄소 다 동일한데 여기는 질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2번, 3번이 됩니다.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래에서 따져주고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S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절대 뭐가 된다? R이 된다. 그래서 B번은 이렇게 구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